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신월의 경신의 이 유금 금수가 왕하죠. 금수가 왕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무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신진수국도 되네요. 그죠? 무토용신이다. 신약이다. 이런 기토 입장에서 이렇게 식상이 왕하잖아요. 식상이 왕한데 기신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왕한데 기신이다라고 하면은 인성적인 부분을 좀 길러야 되겠죠. 그죠? 인성적인 부분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뭐냐? 화의 기운을 좀 북돋아 줘야 된다. 그러면 십신적으로 인성이라고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자격증을 꼭 따라. 그죠? 또한 인성이면은 또 참는 거잖아요. 식상이면 펼치는 거고 인성이면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좀 인내심을 좀 길러라. 그러니까 인내심을 좀 기르고 자격증 따고 공부해라. 인성이면은 또 뭔가에 대한 그런 기도 이런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식상이 왕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혼자 잘났다고 그러니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두세 마디 입이 많다 보니까 두세 마디 서너 마디 더 하게 되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좀 참고 인내심 기르고 자격증 따고 친구한테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화토를 용신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주가 너무 이제 혼자 잘난 척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도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하다가도 친구도 역시 무력해지는 그런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친구 역시 멘탈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아니죠. 이 사주는 역시 이 많잖아요. 이 병이잖아요. 병. 유유유. 그러니까 해묘의 을목. 그렇죠.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완전 극설교과죠. 그죠? 완전 극설교과. 화토운에 제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성운이 좋다. 이 사주가 이제 금수가 있으면 제살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력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을목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을축이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을해가 아니라 을축이다라고 하면은 제살태가에 가까운 거죠. 가깝게 봐야 되겠죠. 근데 해묘의 목국도 그러니까 칠살도 강하고 이 식신도 강하다 보니까 완전 극설교가인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그러니까 제살태관은 식상이 강한데 이 편관이 좀 약할 경우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제 편관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편관도 강하고 식상도 강하기 때문에 극설교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극설교가 제살태가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그쵸. 좀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러니까 사례를 좀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보시는 좀 안목이 좀 더 높아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토죠. 토가 월지 세 개면은 월지 세 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하였죠. 근데 이 축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사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네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수럴에 그 차가운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차가운 조건이 형성이 되고, 또 수럴에 금수가 청간을 떴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럴 같은 경우는 좀 금의 계절이다 보니까 첩신, 그러니까 술토 옆에 있는 첩신, 인접한 그런 글자가 음에 해당하는 글자다라고 하면은 술, 해자,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해자라는 글자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금수가 좀 왕한 거죠. 금수가 왕하다. 그래서 수월이지만은 좀 차가운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가 사주에 있는 병화를 용신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역행하다 보니까 사음이 운으로 흘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었던 것 같아요. 수월에 이렇게 보니까 온통 그러니까 화토가 많네요. 동합에 토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 을목을 버리고 을목을 온통 다 화토잖아요. 을목을 버리고 가색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을목을 살려서 이 수목운이 좋을 건가라는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목 해주는 수목을 용신으로 잡는가? 그러니까 수는 희신, 목은 용신. 그러니까 목은 용신, 수가 희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술, 정해, 무자, 기축 뭐 이런 식으로 대운은 흘러가네. 아니구나. 역행이죠. 그죠? 역행이다 보니까 의류, 갑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에 있는 을목이투가 나고 진중에 있는 을목이투가 내서 이 사주가 가색격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색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토가 병이 되니까 을목을 용신으로 잡고 그죠? 을목이 용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을목이 용신이 되어가지고 교원에 그쳤다. 선생님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모군을 반기는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용신인데 초년에 을미가 되겠죠. 을이유, 갑신 이런 식으로 천간으로 목은 떴죠. 그렇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월에 축술형, 묘술합, 사묘, 기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주가 묘술합화하는 사주가 되네요. 그렇죠? 묘진사가 진토도 있고요. 기토 있고 그래서 이 사주는 불약인 사주로 금수를 용신으로 보았네요. 그렇죠? 금수를 용신으로 보았다. 이 그 묘술합으로 이제 관성이 묶이고, 그러니까 쟁제. 어쨌든 이 재성 정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가 많잖아요. 겁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쟁제 욕심 많고 이색하다라고 했는데 기토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기토 입장에서 목이 많은데 기토 입장에서 목이 많은데 목이 기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줏대가 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관성 목이 많을 경우에는 좀 줏대가 없다. 근데 목이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기신인 거죠. 희신일 때는 뭐 좋게 작용하지만은 목이 많아서 기신일 경우에는 줏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금이 많다.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금이 많다. 아까 위에 있는 사주처럼 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의 이제 성향이나 뭐 이런 거를 읽을 때에는 금이 많을다. 토생금으로 식상이 많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쓸데없이 간섭이나 참견 같은 거 잘한다.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끼고 다닌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성이 이제 뭐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해도 어쨌든 탈재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는 약한데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음, 통변에서는 되게 이것처럼 욕심이 많고 인색하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겁이 많고 비겁이 병이다 보니까 인색하고 욕심 많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토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목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금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잘 참견 하고 뭐 그런다라고 보면 되고, 비겁이 많다, 재성이 약하다, 기신이다, 비겁이 기신이다라고 할 때에는 욕심 많고 인색하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읽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술월이지만은 인오술, 뭐 인사화도 있고 그러니까 뜨겁죠. 그러면은 금수용신이다. 토가 병이 되겠죠. 그죠? 술월에 토 떴으니까 겁재가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겁재가 안 좋다 보니까 목도 괜찮은 거예요. 목도. 그러니까 재성 입장에서는 연으로 목이 오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겁재를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목이. 무토가 병이니까 병을 치료로 하는 그 운에 내가 승진하게 되는 거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묘술합에 무토 떴고 사술 이렇게 있네요. 이런 사주 내가 약하지 않죠? 그러면은 식신생재하는 그런 운이 좋다. 금수용신으로 순무에 오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술 기문이네요. 정관으로 병화 뜨고 평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사회충으로 이렇게 맞았네요. 사회충 맞고 을목 평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용신이 되는 글자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수월에, 그러니까 첩신이, 그러니까 음의 글자가 있으면 좀 차가운 조건으로 많이 변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약해서 신약이다. 병화용신, 그러니까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수월에 경금 임수 이렇게 수월에 이렇게 뜨면은 약하죠. 그러니까 금수가 떴다라고 하면은 차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 뭐 신약하기도 하지만 조로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식상이 금이 많이 떴다라고 하면은 기토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참견 많이 하고 다닌다. 관심이 많다. 여러 가지.
자, 어,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여기저기 이렇게 그 금이 귀신이니까 참견하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그게 뭐 민폐 끼치고 그러는데 용신운을 만났을 때에는 본인이 이렇게 여기저기 가지쳐 놓은 것들이 용신운에는 좋은 결과를 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음, 수월의 기토 이렇게 토가 많죠. 토가 있는 상황에서 차가운 조건도 되고 천간으로 금이 떴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 역시 좀 차갑다. 설기도 잘 된다.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오중에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유술이 되죠. 술미형도 되고 이 사주는 그렇죠. 내가 미 중에서 이렇게 정화도 떴고 술 중에 정화가 떴죠. 그래서 내가 신강합니다. 약하지 않죠. 조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른다라고 해서 금수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용신이고 금이 살아나는 수운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식신이 더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술월의 천간으로 경신금이 떴죠. 술 옆에 해수, 차가운 조건이 되는데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운에 좀 발복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화운에 영수가 되었다. 이 사주 술월, 인술, 묘술, 병화 떴죠. 이 책에서는 술월에 금이 떠가지고 금이 강하다. 토금 상관격이고 화를 용신으로 썼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 사주는 묘술에 화 떴고 인사형 화형이잖아요. 이게 화 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하죠. 그래서 금수운을 반긴다. 신강하고 조열합니다. 다 양의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운이 좋다. 태원이 정축이라 축중에 있는 개수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사주는 인술, 그러니까 술월에 인목을 받고 인술에 화 떴죠. 하지만은 그래도 술월에 금이 뜨고 술월에 차가운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유술월에 술토가 천간으로 금이 뜨면은 술월에 금이 뜨면은 그러니까 차갑다라고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화를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은 지지에서는 이제 이 술월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자분이시네요. 역행을 하죠. 운이 이렇게 역행을 한다. 대운이 역행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뭐 20, 30대에 뭐 돌아가신 부분이 아니면 뭐 60대 이후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봐서는 60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포태로 많이 보잖아요. 경인년생이면은 50년생이죠. 50년생. 경인이 50년이었으니까 6.25 발하드네. 그러면은 50년생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묘운까지 오려면 술에서 묘까지 오면은 그런
거죠. 한갑 넘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을목은 편관이잖아요. 편관이 왕해진다. 묘면은 해묘의 편관이 왕해지죠. 칠살이죠. 날을 치죠. 묘목 같은 경우는 기토 입장에서는 포태로 봐야죠. 기묘는 병지다. 그러니까 묘대운의 병지에 들어왔고 인대운에는 어떻게 되냐? 병 다음에는 사죠. 그래서 인대운에는 사, 그러니까 포테로는 사의 기운, 그러니까 죽는 기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러니까 화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이 왕해졌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식상 자체도 이제 수명성인데 이 을목 편관이 금극목하는 부분이 좀 목국토하는 부분 편관의 그런 칠살의 작용력 때문에 사망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포테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칠살이 강해지는 시점에서는 나에게 좀 어려움이 닥친다. 칠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자, 수월에 무토가 떴죠. 천간으로 토가 이렇게 떴고 묘수랍이 되네요. 진토 있고요. 묘수랍 돼 있고 이 사주가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목을 용신으로 본다. 목을 용신으로 본다. 목을 용신으로 본데 여자분의 사주시네요. 정축대운 심사년에 이혼을 하셨다. 어쨌든 관성을 용신으로 보는데 정관 용신으로 보는데 축대운에 유축 금을하죠. 4년에 사유축 금을하네요. 금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 왕해져서 그러니까 금금목을 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식신도 삼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유축 삼합을 하면 어쨌든 금의 기운이 천간으로 뜨죠. 그러면 천간으로 뜨는데 역시 신사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뜬 거고, 그러면은 관성이 용신인데 식상이 뜨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신이 관성을 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주장이 세져가지고 저 관성을 극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의 사주에서는 식신이 왕해지면은 상관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본인의 할 말 다 하고 이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유 수월의 기토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약간 극설교과하고 제설태과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유술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내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고, 너무 사주가 조열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뜨겁고 그럴 때에는 뜨거울 때에는 조우로서 수를 좀 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유술월의 기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자축월의 기토 용신법을 알아볼게요. 비가 그치고 날이 많이 차가워졌죠. 그래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